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박사통 노트입니다. 오늘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의 60세 이상 어르신들 혹은 본인이 매일 하는 습관 중에 사실은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맙소사 60세 이상 무려 80%가 매일 하는 이 습관, 사실은 건강을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건강 지식 탐험을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의외의 건강 적신호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에이, 잠 좀 덜 자도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상은 하루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매일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60대 분들은 7시간 주무시는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더 높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노년층은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킨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침대에 누웠는데 3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증상, 즉 인면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45%나 높아진다고 하니 잠자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죠.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숙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는 원래 잠이 없어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나의 수면 습관이 정말 건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고립이 인지 저하, 우울증, 면역체계 약화는 물론이고 비만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고립은 심혈관 관련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집에만 콕 박혀서 TV만 보고 계신다면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친구,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회적 접촉이 잦은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분들에 비해 우울증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독서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늘려보세요. 사회적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을 넘어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사회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의 비결이 아닐까요? 사람과의 교류는 우리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에도 놀라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고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탈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한 탈수는 신장 및 비뇨기 문제, 열사병, 심지어 저열량 쇼크나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더운 날씨에는 더욱 신경 써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물을 잘 안 마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혈액순환,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등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맹물이 싫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은은한 맛이 나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지켜주는 것은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꾸준히 보살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외의 복병은 바로 과도한 운동입니다. 아니, 운동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과도하거나 잘못된 방식의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고강도 운동은 골다공증 같은 뼈 문제를 악화시켜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은 젊을 때와 같지 않아요. 무리하게 사용하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게는 걷기, 춤, 요가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며 춤은 관절의 유연성을 더해주고 요가는 몸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무리한 등산,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 윗몸 일으키기, 잘못된 자세의 스쿼트, 과도하게 목이나 어깨를 돌리는 동작,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운동, 그리고 통증을 참아가며 하는 운동은 절대로 피하셔야 해요. 이런 운동들은 관절과 척추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으로는 완만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고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플랭크나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천천히 하는 목 운동, 그리고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는 무릎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목이나 어깨 운동도 스트레칭 위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에요. 꾸준하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운동이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 몸에 맞는 최적의 운동은 무엇일까? 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는 것도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충분히 몸을 풀어준 후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여 가벼운 운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처럼보다는 내 몸의 맞게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아요.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에 영향을 줘서 허리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척추 측만증이나 디스크 같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하지 부종을 심하게 만들 수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다리 저림이나 혈전 형성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양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놓고 무릎은 약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허리를 살짝 기대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허리 쿠션을 활용하여 허리 본연의 S자, 곡선을 유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나 TV를 볼 때도 목을 앞으로 빼거나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는 자세도 어깨와 목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고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고 하니 오늘부터 바른 자세 유지에 신경 써주세요. 서 있을 때도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거나 짝다리를 짚는 습관은 골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양발의 체중을 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자세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균형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에 좋은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정렬을 바로잡아 통증을 예방하고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나물이나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단백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며 면역력 유지, 효소 및 호르몬 생성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낙상, 골절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1년에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신체 기능 저하, 만성 질환 발생 위험 증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콩류, 계란, 유제품 등을 통해 꾸준히 단백질을 보충해 주셔야 해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포함하고 간식으로도 삶은 계란이나 두유 등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단백질 식단으로 활기찬 노년을 준비해보세요. 단순히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모든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몸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균형 잡힌 식단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관련 나쁜 습관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도한 운동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무리한 등산이나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무리하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은 목과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줄 수 있어서 위험해요. 윗몸 일으키기 대신 플랭크나 무릎 가슴 당기기 같은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플랭크는 전신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서 척추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릎 가슴 당기기는 허리 유연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과신하여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34회,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적이며 운동 강도는 약간 힘들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너무 오래 쉬었다가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항상 자신의 신체 능력을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운동 시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말고 바로 중단해야 해요. 운동은 원래 아픈 거야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운동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운동 자세와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낙상 위험이 높은 운동보다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길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운동 습관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자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습관들로는 수면 부족, 사회적 고립, 수분 부족, 과도한 운동, 잘못된 자세, 영양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셨을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건강을 포기하거나 젊을 때 하던 습관을 무심코 계속 이어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변화하며
그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조절해야 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도 오래 누워있거나 앉아있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걷거나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집에서는 TV를 보면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나 맨몸 스쿼트 등은 큰 공간이나 장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